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우리 그 대치동 논리독해에서요. 빈칸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한번 쭉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빈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독립적인 섹션이라기보다는 모든 논리 구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래서 빈칸 부분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가 생기면은 그 외의 부분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부담 갖는 부분 중에 사실 하나죠. 그래서 빈칸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쭉 한번 강의를 길게 진행을 해보려고 이제 새로운 섹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강의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해석을 하지만 자세하게 해석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해석해서 빈칸 푸는 거는요. 그런 뒤에 답안지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해석 보고 하면 뭐 누구 못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해석이 돼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원들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나눠주면서 여러 변형 문제를 많이 접하도록 훈련을 시키죠. 예,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가요? 예, 학원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전체 지문을 완전히 달달달 외우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어떤 변형 형태가 나오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제 라이머 그 유튜브 채널 보시면요. 그때도 한번 소개한 것처럼 요 재생 목록 중에 요거 있죠. 대치동 현장 논리 독해 구조라는 파트 있잖아요. 요 파트. 이 파트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보시면 제 1강에서 제가 소개를 해 놓은 게 하나가 있죠. 예.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90% 아이에게 잘못 가르치는 게 있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강의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대치동 논리독해 현장 강의에서 논리 구조 독해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GS라는 게 나오죠. General Statement라고 해가지고 그 문장을 한 방으로 요약할 수 있는 어떤 마스터 키 같은 그런 문장이 영어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how to read의 개념이 아니라 where to read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학생들에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반드시 보고 오십시오. 이거 했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꼭 보세요.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평가 논리 모의고사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되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빈칸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새롭게 섹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제 빈칸만 별도로 새롭게 섹션을 찍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는요, 기본적인 해석을 약간은 근거로 하되 제가 늘 강조한 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How to read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where to read.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 이거죠. 어느 부분. 소위 말해서 뭐 이 부분이냐, 이 부분이냐, 이 부분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 소위 이 빈칸에 대한 결정적 힌트가 녹아 있냐 이거죠. 그래서 빈칸은 뭘 쓰는 거냐면 완벽하게 해석한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답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GS라고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제일 가까운 말을 쓰는 게 빈칸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오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에만 근거하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2번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인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지를 아셔야 되고 이 어느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원래 영어는 그렇게 읽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유학 가셔가지고 일주일에 몇백 페이지에 이거 읽어낼 때 일일이 해석 못해요.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덩어리로 이해한다고요.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어떤 부분에 키워드가 뭐였는지를 팍팍팍 파악을 하는데 걔네가 GS를 배우는 건 아닌데 하나 재밌는 건 제가 라이팅 하다가 알아내는데요. GS라고 제가 소개하는 이거를 반드시 써야 돼요. 에세이 쓸 때. 이거 안 쓰면 에세이가 빵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를 박아놓고 이거를 기가 막히게 박아놓은 게 소위 말해서 좋은 에세이라 이거예요, 걔네들한테. 이런 것이 영어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라는 건 그 안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GS를 찾아가는 법. 그래서 어떤 부분에 정답이 숨어 있는지를 찾는 연습을 저랑 논리 구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질문은 딱 두 질문인데요. 뭐 옛날에도 잠깐 뭐 한 번 몇 번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요 지문이 지금까지 역대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지문을 제가 두 개를 소개를 하거든요. 요걸 한번 같이 풀어보죠. 물론 고3급입니다. 하지만 이 GS 독해 풀이법을 보시고 이것이 이제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휘와 약간의 해석력만 뒷받침되면요. 논리 구조,
예, where to read 찾는 건 진짜 금방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랑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스톱 버튼 누르시고요. 요 지문 먼저 빈칸 지문 여기 빈칸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톱 누르고 시작하십시오. 네,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어때요? 이 지문 좀 어렵죠? 외국인들도 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 수능 어렵다고 뭐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어 교육의 목표는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관광 영어를 할 거로 끝날지 진짜 고난도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력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진짜 글로벌 리더가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하십시오. 예. 회화를 영어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요. 평생 거기서 끝납니다. 자, 제가 1강에서 제일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였죠? GS를 찾기 전에 1단계로 이 글은 영어의 문장을 제일 처음에 뭐 찾으라고 했어요? 문장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문장 전환 단어를 찾으라고 그랬죠. 문장 전환 단어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and에 해당되는 말과 but에 해당되는 말과 so에 해당되는 말. 제가 이제 and but 그럴 겁니다. 오늘 1강이니까 설명을 좀 하는데 and는 왼쪽, 오른쪽이 대칭 구조로서 비슷한 그다음에 그러나 소재는 틀린 다른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and but을 찾았을 때 물론 but은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and는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슷한 걸 쓰는 건데 오른쪽에 무게 중심이 갑니다. 그 이유는 1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걸 전체 보세요.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첫 번째 도입부 정도는 읽는 게 좀 이제 괜찮아. 제가 꺾기 독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도입부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구조를 잠깐 보시죠. 엔드 버소가 어디 보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보이죠. moreover는 and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moreover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의 이야기와 moreover 기준으로 다음 이야기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는 독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moreover는 어디가 중요하다고? 예, moreover는요. 위의 얘기랑 오른쪽 이야기, 왼쪽 오른쪽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글 쓸 때 moreover 왼쪽에다가 중요한 거 쓰고 오른쪽에다가 안 중요한 거 쓰면 에세이가 낚입니다, 점수가. 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모어로버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몰려 있고 위에 안 읽어도 돼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모어로버 다음에 몇 문장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어로버 다음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꺾기 한번 신공을 발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문장, 그다음 장장장 첫 번째 at an earlier date 초기에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살짝 보는 거예요. end 벌써 있는지. 그다음에 at a late early와 late를 구별하는 것 같아. 그다음에 쭉쭉 가고요. 그다음에 빈칸에 해당되는 말이 1, 2, 3, 4, 5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the appeal 뭐뭐에 대한 매력은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네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확인?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문장 전환 단어를 본 다음에 이 네 문장은 and와 but과 so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내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문장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빈칸은 계속 작가가 하고 싶은 주장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반복됐다는 얘기는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빈칸의 1순위를 여러분 학교에서 보통 배웠죠. 뭐라고 배웠냐면 여기에 지금 무슨 문장을 써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같은 말이면 빈칸 오른쪽에 있는 문장 여기 엔드 버서가 없죠. 이 말은 빈칸에 들어가 있는 말의 1순위는 바로 다음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문장이 빈칸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심지어 여기 뭐가 찍혀 있죠? 콜론이 찍혀 있죠. 바로 콜론이 제가 GS 중에서 6번인가 6번에서 했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강조하는 특수 문장 구조가 남은 GS라고 그랬죠. 자, 오늘 첫 번째 GS가 어디다? 바로 여기입니다. 파란색, 하늘색. 즉, 앞에 있는 문장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말 똑같은데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노란색과 똑같은데 노란색에 있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작가가 생각하기에. 글이 내가 보니까 좀 어려워. 작가 생각이.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말을 어차피 1순위가 원래는 노란색이었지만 물론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만 이게 어려우면 겁먹지 말고 다음 문장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자, 빈칸 다음 문장 빨리 한번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ppeal to a genetic change. 유전적인 변화로 가는 매력, 유전적인 변화가 주는 장점은 근데 변화가 아직 안 끝났어. Driving evolution. 진화를 이끌어가는 유전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유전과 진화입니다. 진화를 이끌어가는 유전이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 것이 gets 뭔가를 얻는데 gene culture coevolution. 처음엔 저도 gene culture coevolution을 얻는다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뒤에 뭐가 나와요? backward가 나온다고요. 그럼 get은요 얻다가 아니라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개념으로 쓴 겁니다. 바로 gene culture coevolution. 유전자와 문화 사이의 상호 진화 과정을 backward,
거꾸로 가게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오케이? 누가? 유전적인 변화가 갖고 있는 매력은. 그러니까 지금 뭔지 몰라도 유전자랑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유전자랑 이게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거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건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가가 말하는 건 이쪽이란 얘기지. 이게 아니라 이쪽이다. 뭔가 방향이 바뀌었다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단어 보세요. It is a top-down explanation for a bottom-up process. 이것은 top-down explanation.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설명법입니다. 이게 뭐 국어를 말하면 연역법이죠. 주제 박아놓고 가는 거. top-down 방식이다. for 뭐뭐를 위하여 대신하여 bottom-up process.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색과 노란색의 공통이 뭐죠? 이게 아니라 저거란 얘기예요. 뭔가 방향이 네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다.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1, 2, 3, 4에서 글이 어려울 때는요. 더구나 여러분 1, 2, 3, 4, 5 같은 거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잠깐 스톱 누르고 읽어보셔도 괜찮은데요. 1, 2, 3, 4, 5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왜 역대급으로 어려웠냐면 여기 있는 게 본문에 다 있는 말이고요. 다 비슷한 말이고 여기 있는 말들이 다 상징적인 철학적인 말들이라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빈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언급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좀 처음이라서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모로보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몰려 있습니다. 모든 문장은 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라이팅의 원래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문장은 빈칸이랑 쌤쌤. 근데 이 내용이 하늘색으로 강조하는 콜론 설명입니다. 뭔가가 바뀌었대요. 자, 그럼 1, 2, 3, 4, 5에서 바뀌었다에 제일 가까운 말 찾아보겠습니다. 더구나 바뀐 것이 유전자랑 문화가 뭔가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첫 번째, genetic evolution. 오케이. 유전 진화는 is the mother of new habit. 새로운 습관의 엄마다.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얘기죠. 바뀌었다가 아니야. 누가 제일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1번 나가리. Every gene, 모든 유전자는 is the architect of its mutation. 오늘 본문에 나와요.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돌연변이의 각각 구조체가 된다. 가장 기본 구조체가 된다. 순서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3번, the cultural horse. 문화라는 말, 상징이죠. 문화이죠. 문화라는 어떤 말이 comes, 온다. before the genetic car. 유전이라는 마차 앞에 온대요. 문화라는 말이 유전이라는 마차 앞에 오니까 이게 옛날에 이렇게 마차 이렇게 있잖아요. 마차. 마차 앞에 말이 이렇게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얘 앞에 얘가 온다. 왠지 순서에 대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누가 먼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좌우지간 순서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4번. The linguistic shovel. 언어적인 삽이 pave the way. 길을 튼다. For the cultural road. 문화에 가는 길. 길을 튼다. 순서 바뀐다는 얘기 없습니다. 5번이 지금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When cultural carries away. 문화가 언급돼요. 문화라는 고양이가 사라지면 genetic mice will play. 유전이라는 주새끼가 날뛰어서 놀 것이다. 이건 순서가 아닙니다. 문화라는 것이 없어지면 유전이라는 고양이와 쥐와의 관계는요.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은 얘가 신난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순서를 언급한 게 이거죠. 누구 앞에 누가 온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GS에서 오늘은 샘플로 소개를 하는 건데 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순서에 대한 언급을 한 게 바로 3번이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다면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거 약간 이거 뭐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Don't put the cart. 마차를 놓지 마세요. Before the horse라는 영어의 속담이 있어요. 말 앞에 마차를 놓지 마세요. 마차 앞에 말이 있는 게 정상이지. 말 앞에 마차가 있으면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서 바꾸지 말라. 기본적인 자연의 섭리 같은 거 거스르지 마라. 뭐 그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순서 바꾸지 말라고. 그래서 영어에서 마차와 말은 항상 뭐에 대한 순서에 대한 속담으로 미국 애들이 본능으로 알고 있다고요. 자기들의 속담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과 유전자, 아니 문화와 유전자가 누가 먼저냐 그 순서를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예. 이거 해석해도 돼요. 해석하면 정확히 해석하면 분명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언제 정확히 해석이 안 돼도 냉정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수험생적인 미덕도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선 그거 하는 거예요. 물론 해석이 다 되고 GS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거 하세요. 그게 맞지만 해석이 조금 더디고 단어를 너무 몰라도요. 예.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제가 그 꼼수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꼼수가 아니라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에 작가의 포인트가 있는지를. 나중에 이게 쌓이면 정말 제대로 된 리딩 실력 분명히 만들어질 거로 저도 확신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또 잠깐은 보실까요? 자, 두 번째 문장도 역시 스톱 버튼 누르고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하셨다고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배운 대로 먼저 엔드 버서 찾아보겠습니다. 엔드 버서 같은 거 어디 있습니까? 어디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빨리 찾으신 분 엔드 버서 올 수 있죠? 올수는 원래 문장 앞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또 갈려요. 그런데 물론 이쪽이 더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빈칸이 여기 있죠. 물론 올소 다음 이야기가 빈칸이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올소는 어차피 엔드 개념이니까. 그래서 올소 다음을 눈 크게 뜨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빈칸이 아까 위의 문제랑은 다르게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GS 포인트가 몰려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이 부분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더구나 빈칸이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이고야, thus는 and but 중에 so에 해당되는 말이죠. 나름대로 작은 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빈칸이 결론이래요. 자, 그러면 결론 다음에 this illustrate 이거 어때요? 빈칸은 내가 다음이 1순위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음 단어가 하필이면 뭐로 생겼습니까, 지금? 하필이면 무슨 단어입니까? illustrate가 여러분 GS 중에서 1번 GS가 뭐였습니까? 강의 꼭 보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꼭 보세요. 그 강의 진짜 대박 강의입니다. 제가 실력이 좀 미천하지만 아직도요. 예, 대치동에서 21년 강의하면서요. 21년 강의하면서 7개 만들어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서에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제 그냥 경험으로 알려주는 그냥 말 그대로 예, 여러분들이 정확히 접근하기에 도움이 되는 제 나름대로 리딩 스킬이거든요. 일러스트레이트가 뭐죠? show죠. 보여준다는 얘기죠. show 내가 GS라고 그랬지. 1번. 뭐에 해당되는 GS에서 1번. 솔루션에 해당되는 GS라고 그랬죠. 영어에 작가가 우리에게 해결책을 언급하는 모든 표현 나오면 무조건 GS입니다. 더구나 그 GS가 빈칸 다음에 있죠. 땡큐죠. 완전 땡큐. 이 문장 완벽한 G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however가 나오면 물론 바뀌니까 할 말이 없지만 however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볼래요? 빈칸 다음에 하늘색 볼 거고, 그치? 그 다음에 also 다음에도 볼 거란 말이지. 자, 일단은 잠깐 안 읽고 내용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also hint 이거 우리 힌트를 주는데 여기에 on the one hand가 나오면 보통 on the other hand 한편으로 두 가지가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맨 마지막 문장 제가 그 독해 GS 하면서 위아래 얘기했거든요. 위아래. 모든 게 예, 위아래가 몰려있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맨 아래 문장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맨 아래 문장 확인해 보세요. 아래에서부터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래 문장 보니까 the advantage of lateral approach 후자의 접근법에 이점이 lie in 예,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완벽한 GS죠. 뭐뭐의 이점이 여기에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저랑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솔루션이라는 게 느껴지는 연습을 저랑 하는 겁니다. 작가가 해결책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의 장점이 여기 있대요. 단점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만 장점이 여기 있대요. 장점이. 이게 답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후자의 장점이니까 미안하지만 전자보다는 뭘 보라? 후자를 봐라 이 말이네. 후자는 작가가 보니까 장점이 있대. 후자가. 그 장점이 여기에 있대. 여기가 정답이란 뜻이네. 자, 장점은 in the following state 다음 문장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후자의 장점이죠. 작가가 말하는 장점 나오면 여러분 GS예요. 솔루션. 그럼 오늘 GS 어떻게 찾았어요? also가 다행히 위아래가 비슷한 말이니까 빈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보여준다라는 해결책의 솔루션의 GS. 하늘색 GS. 오늘 GS가 양쪽으로 깔려 있네. 이 두 문장의 공통점에 제일 가까운 것 찾는 게 정답이라 그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 확인합시다. This illustrate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 How 어떻게 every rise in our level of expectation. level of expectation이 뭐죠? 우리의 기대치란 얘기죠.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기대치가 올라가. 기대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entail 동사 알아야죠. tail이 꼬랑지죠. entail은 수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대치가 점점점 올라가면 항상 entail 뒤로 뭐가 수반되냐? rise 또가 뭔가 증가하는데 in the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danger of humiliation. 기대치가 올라가면 humiliation이 바로 뭐죠? 굴욕이죠. 굴욕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가 커지면 굴욕이 커진다 이거예요. 물론 기대와 굴욕은 반대말이지만 너무 기대 많이 하면 쪽팔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기대 많이 안 하면 덜 쪽팔리겠네? 예, 이거라고요. 사실 여러분 제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죠. 첫 번째 문장 잠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With no 도입부 제가 확인하라고 했는데 도입부는 확인하세요. With no attempt 시도가 없으면 there can be no failure 실패도 없고요. With no failure 실패가 없으면 no humiliation 굴욕도 없다. 시도 안 하면은 실패도 안 해. 실패 없으면 창피한 것도 없어.
가만히 앉아 죽으란 얘기죠. 그래, 아니지. 거꾸로죠. 시도해라. 실패 있을 수 있다. 괜찮아. 예. 실패 없으면 굴욕도 없어요. 이런 삶을 살래? 실패하더라도 굴욕을 이길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많으면 굴욕도 많을 거야. 도전해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요 이야기가 첫 번째 GS였죠. 두 번째 GS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1번 GS였습니다. 1번 GS. 요게 2번 GS가 되죠. 더구나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보이죠? 콜론드 보이네. 맨 마지막에 강조 포인트 나오면 100% 답인데. To give up pretension. 여러분, pretend가 뭐뭐인 척하다죠. pretension이 뭐뭐인 척하는 거니까 한국말로 허세 이런 거예요. 허세를 포기한다. 허세를 포기한다를 무조건 번역하면 바보고 어차피 모든 문장이 쫙 같은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 포맷이잖아. 그러면 허세를 포기한다가 위에랑 뭐랑 비슷할까? 그렇죠. 기대를 안 하는 거지. 허세를 포기해. 그냥 평범하게 살을 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거 나쁜 거 as blessed relief. 한마디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하나의 축복이래요. As to get them gratified. gratify가 만족이거든요. 예,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죠. 기대가 너무 많으면 쪽팔리다. 기대가 덜 있으면 그만큼 그러니까 기대를 덜 한다는 얘기를 뭐로 표현했죠? 허세를 좀 줄여라. 잘난 척하지 마라. 예, 소나타 타고 다녀도 충분한데 괜히 벤츠 타려고 그러지 마라. 지금은 열심히 소나타 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벤츠 타라 그 말입니다. 저 얘기하는 얘기 같네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4 중에 이 두 가지 얘기. 오늘 GS가 계속 뭐 하고 있나요? 제가 이 화살표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기대하면은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기대를 허세를 줄이면 만족이 생길 거야. 계속 이거네요. 저 같으면 이거 찾겠습니다. 뭔가 반비례 관계 뭐 이런 거. 자, 봅시다. The higher your expectations are. 너의 기대치가 높을수록 the more 성취할 것이다. 기대가 높을수록 성취할 것이다. 정비례 관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가리. 2번. 이게 문제입니다. self-esteem, 자존심은 can be increased, 증가할 것이다. 자존심 증가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벤츠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By lowering actualities. 이게 문제입니다. 본문에 자존심 나오고요. 현실에 대한 얘기 아까 있었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또 그러고 뭐 반비례 관계라는 것도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 낚인다고요. 현실을 낮춘다는 얘기가 뭘 얘기할까요? 현실 낮춘다는 게 그래. 나 그냥 소나 타고 뭐고 지하철 탈래. 그 얘기예요. 자존심 낮추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을 낮추는 게. 이거 셀프 이스템과 똑같은 얘기예요. 셀프 이스템을 낮춤으로 셀프 이스템이 증가한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번. Success divided by pretension equals self-esteem. 이과 학생들이 유리하죠. 여러분 divided by가 바로 분수 표현이죠. 성공, success긴 success인데 divided by pretension, 허세에 의해 나눠진 성공은 equal, 자존심과 똑같다라는 수학 공식 쓴 겁니다. 이 말은 허세와 자존심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 허세 줄이면 나의 원하는 것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반비례 관계라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너무 하지 마라. 그러면 너가 어느 정도 만족도가 온다 해당되는 말로서 반비례 관계에 해당되는 말이 일단 3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답은요. 제가 얘기했죠. 정확한 답을 알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빈칸은 가장 가까운 논리 구조를 찾는 거예요. 논리 구조. 자, 4번 보세요. Early fail in life. 인생에서 일찍 실패하는 것은 아마도 행복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건 말도 안 되죠. 본문에서. 5번. More supposed potential. 본문에 supposed potential이 또 있었어. 아까 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이 정도 되겠지란 나의 잠재력은 증가한다. 행복에 말만 그렇지. 뭔가 서로 반비례 관계로 간다. 내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내가 나를 조금 낮출수록 나의 만족도가 커진다. 이거에 제일 가까운 말은 바로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3번을 찾을 수는 없어요. 제일 가까운 말을 찾았더니 같은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처음이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GS를 통해 가지고요.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정확히 봐서 답으로 접근하는지 where to read 예, 끝판을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못 보신 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논리 독해 강의 있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 강의에서 요거 대치동 현장 논리 독해 그 1강 그래서 이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GS 어떻게 찾나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강 이 정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강에서 빈칸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